김민재가 우리를 상대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는 모습은 괴로울 뿐이다. 메뉴 팬이 바이에른과 경기에서 메뉴 공격진이 압살을 당하는 장면에 대해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한 게시물이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메뉴 팬들 사이에 터져나오는 이유는 2022-2023 시즌 나폴리의 이탈리아 세리에나 우승을 이끈 김민재가 지난 여름 에릭 테나흐 감독이 이끄는 메뉴에 높은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값 있는 이적 전문가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앞다 김민재가 메뉴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고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언급되었지만 그 당시 많은 메뉴 팬은 김민재가 메뉴로 올 경우 라파엘 바란 마르티네스를 제치지 못할 것이고 그 당시 벤치에서 경기 출전을 거의 하지 못하는 맥과이어 정도를 대체할 자원이라고 평가하며 세리에나 정도 수준의 리그에서 잘한 것 가지고 세계 최고의 리그인 M 명문팀 메뉴에서 주전을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말하며 깎아내 상의하지만 이날 김민재는 메뉴가 자랑하는 26억짜리 공격수들을 어린이가 다루듯 해이 광경을 지켜본 메뉴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해는 13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 6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을 정해 바이에른해는 지난 9일 열린 프랑크푸르트의 2023-24 시즌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5 대패를 당한 이후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넨이 아무리 원정이라 5점을 실점하며 진 것은 무려 48년 만의 대참사였다. 바이에른 헨리 프랑크푸르트전 1대5 대패 이후 김민재를 포함한 바이에른 미헨 수비진에 대한 비난이 독일 현지 매체들과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이어진 것은 당연한 소순이었던 현역 시절 프랑크푸르트와 노르웨이 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했던 해설가 표요 토스트 독일 매체 FC 인사이드 등을 통해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훌륭한 선수였다. 그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고 그런 실수를 하면 노르웨이 리그에서도 뛰지 못할 것이라며 김민재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었다. 대표팀과 바이에른 미넨의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에펜베르크는 김민재는 신체적으로 분명한 이점이 있는 선수다. 두 번째 실점은 분명히 김민재의 잘못이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크푸르트와 경기에서 실점을 한 책임을 김민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말하며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뻔히 알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팬들 사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실이나 득점 장면은 뒷점 패스부터 봐야 한다고 말하며 높은 위치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중앙에서 압박하다가 공이 이렇게 흐르면 바로 넓은 수비 뒷공간으로 단 한 번이 역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역습을 당한 면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센터백이 제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반드시 수비 커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선수가 걸어다닌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수비는 10번을 잘해도 한 번은 제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앞선 상황에서 전력으로 수비 커버를 했다면 이 상황에서 공이 커트되었을 것이라고 해. 이들은 기어이 상황에서 공이 커트가 되지 않고 연결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측 풀백 마즈라위 산책을 하며 상대 공격수가 공을 가지고 페널티 박스에 진입하는 과정을 쳐다본다고 지적하며 전력으로 달려 상대 공격수를 막아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골의 책임은 두 명의 미드필더가 수비 커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마즈라위 산책하며 커버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골의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더러운 독일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손흥민이 독일의 인종차별이 심해 2018년 월드컵 당시 독일을 이기고 관중석에서 독일 팬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복수를 해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는 인터뷰를 접했을 때 손흥민이 가슴에 맺힌 것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김민재를 대하는 독일 매체들의 태도를 보니 10분 이해가 간다고 밝히며 유별날 정도로 외국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독일 매체들의 범인 찾기 놀이에 희생이 되었지만 전혀 항공하지 않고 이날 경기에서 맹활약했는데요. 전반 18분경 메뉴가 13억을 주고 영입한 라디오스타 무스 회의론에 연결된 침투 패스를 김민재가 끊어내며 이날 회의론을 완전히 지우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회의론은 세리에나 애틀랜타의 최전방 공격수여 이미 김민재와 지난 시즌 세리에게서 격돌한 바 있었지만 그 당시에서 별 활약을 못하고 철기 등 김민재에게 지워진 전력이 있습니다. 전반 43분경 회와 김민재의 경합 과정에서
김민재가 세리에게서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보여주던 회의를 그대로 터치다운 밖으로 튕겨내버리는 모습에서 많은 축구 팬들은 철기 등 다운 모습이었다고 호평을 해 또 다른 많은 팬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날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한 앤서니 역시 맨유로 이적할 당시 12억을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요. 후반 46분 경 안토니에타 되는 장면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51분경 왼쪽에서 돌파에 성공한 가르나 아가 골문 쪽으로 컵백을 올리는 장면에서 슬라이딩 태클로 안토니에타 연결돼 실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문 쪽으로 도하며 공을 걷어내는 것은 센터에게 엄청난 부담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가 앤서니와 회의론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수비 장면이 연이어 나오자 결국 중계화면에 메뉴 공격진에 지워지는 모습에 분노하는 에릭 테나흐 감독의 얼굴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메뉴의 주장 브루나 페르난데스 역시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경기 중 짜증을 내며 팀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메뉴는 주장부터 갈아치워야 한다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메뉴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패하면 1승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쥔 채 조 4위로 16강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도박사들은 조에서 메뉴와 헨 이문안이 조 1위와 2위를 기록해 16강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 메뉴는 김민재가 우리를 상대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글을 자신의 개인 SNS에 올려 김민재를 응원하는 많은 팬으로부터 김민재 내려치기 하더니 골 좋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뮌헨의 약점은 미드필더들이 수비 복귀를 하는 게 늦거나 수비 커버를 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모두 공격만 하려고 들기 때문에 고춘 일을 하려는 선수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그래서 김민재가 거의 혼자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김민재가 만약 재지는 맨바로 골로 연결되다 보니 독일 매체들이 자꾸 김민재가 실수가 잦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수비 쪽에서 문제가 있는 헨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주 높이 올라가 봐야 8강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말하며 독일 축구계와 투헬은 김민재가 아니었다면 5골이 아니라 10골도 먹혔을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김민재가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뮌헨에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비수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수준이 처지는 것을 보니 놀라울 뿐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으로 이상 풋볼 잡지가